예. 자, 다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재무제표. 이전에는 그냥 휙휙 지나갔던 거죠. 재무제표에 관한 거는. 이게 지금 거래량 추예요. 이거는 그냥 재무제표는 거의 상관이 없는 거죠. 또 심리, 이것도 이제 차트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이것도 차트에 관련된 거. 이제부터 이제 재무에 관련된 거죠. 시가총액. 시가총액은 상승 추세를 타면 어떻게 돼요? 이 업종 건데 그 업종이 계속 꾸준히 시세를 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시가총액이 필요한 거는 뭐죠? 그 지표 있죠? 재무 지표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필요하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뭐예요? 당일, 그러니까 당시 그 거래량, 거래대금 곱하기가 되겠네요. 거래대금. 그러니까 당시 이 거래대금 시총, 거래대금이 되겠고요. 거래대금 나누기 뭐죠? 이제 PSR은 매출, 그 다음에 PBR은 시총 나누기 저거요. 자산, 그러니까 자본총계, 자본이요, 총자본이라고 그러죠. 자본총계, 총자본. 그 다음에 PER은 영업이익, 순이익이요. 순이익을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4개월 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는 1년, 연간 순이익을 나눈 거죠. 시가총액과. 그리고 알포는 요거 이제 생소한 거, 영업이익을 이제 퍼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변동성이 심한 이 순이익 대신 영업이익을 거기서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ROE는 이익, 순이익 대비 자본, 총자본.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영업이익률은 저거죠. 영업이익 나누기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 그 다음에 곱하기 100. 그래서 프로테지가 나오고요. ROE는 이 자본 나누기 자본이요. 갖고 있는 ROE가 아니죠. 순이익 나누기 이 총자본 곱하기 100 하면 이제 ROE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뭐 요게 그 외의 지표들은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안 보죠.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지표들만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 지표, 이 PSR은 이 매출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가총액, 현재 가격, 총 가격 대비, 그러니까 총 가격은 시장에 현재 이 형성된 가격이죠. 현재가. 현재가. 그러니까 시총은 현재가 곱하기 주식수를 하면 돼요. 주식수. 그래갖고 이 시가총액은 현재가 곱하기 주식수. 그 다음에 주식수에 그러면 시가총액이 되죠. 나누기 저거요. 매출. 그러면 이제 이 PSR이 계산이 되죠. 아주 간단하죠. 이 PSR이라는 거는 결국은 매출이 시총보다 커지면, 그러니까 장사를 잘하면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 주식? 우선주를 빼는 게 맞냐고? 네, 우선주는 빼고 계산하는 게 나아요. 우선주는 일단은 거래가 별로 없고 괴리가 높잖아요. 네. 어차피 그 마지막 그 수치는 우선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우선주가 없는 종목도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우선주를 넣고 빼고 그거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특히 이제 이렇게 이 전 데이터를 업종별이나 이런 데이터를 할 때는 그게 이 오히려 그 이 흐름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그 이 우선주 빼고 보통주만 그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보통주는 그 유증이나 그런 거 빼놓고는 불변이니까. 근데 이제 우선주까지 포함시키면 우선주 없는 거와 우선주가 있는 거와 괴리가 있어요. 거기다 뭐 우선주가 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몇 가지 또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시키다 보면은 괴리가 이 각 종목당 그 이 지표의 그 괴리가 커져 버려요. 그 영향을 받지. 차라리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시가총액 PSL은 매출액 대입이다. 그러면 매출액이 일단 이런 걸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한 번만 들으면 다 아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 비교를 잡아야 되나 그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PSR은 무조건 다 낮아야 돼요. 낮은 게 무조건 유리해요. PSR은. 근데 이제 이 저 보면은 뭐가 이제 좀 더 낮냐면은 이제 보험이나 이제 이거 뭐예요? 그 저기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도 그렇고, 뭐, 이 보험도 그렇고, 또, 이 지주회사는 이 배당이 많잖아요. 배당이 많으니까, 결국은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그 배당이 많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커요. 오히려. 그래갖고, 그, 왜냐면 그 이 배당, 이 지주에서는 배당을 받는데 이 그 매출 자체가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배당을 1,000억 받았다. 그러면 이거 1,000억이 매출이자 이익이라고요. 그래서 지주회사는 이 낮아요. 상당히. 그리고 증권, 이 보험, 은행, 이들도 상당히 낮아요. 이 PSR은. 그래서 그 업종별로 이제 약간 대비가 돼요. 그래서, 이 IT 서비스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좀, 뭐예요? 고평가되어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보시면은, 자, 이거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IT 서비스 보면요. IT 서비스 보면은 이 높아요. 3.3이 되죠. 업종. 예? 3.3. 원래 우리가 1 이하를 기본으로 두고 있어요. 이제 PBR도 1 이하, 1 정도. 그리고 PSR도 1 정도. 그냥 보통 수준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IT 서비스, IT 부품은 1.7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이 기계 종목 같은 경우는 낮아요. 이게 낮은 이유가 이 이익이 작으면 매출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이익이 작으면 매출이 커요. 근데 이익이 작으면은, 왜냐면 그 영업이익률이 작으면은 그 비율에 따라서 매출은 좀 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이제 이거 가격을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계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이 덩치가 크니까 이 평균이 0.4가 나왔어요. 조선도 이 덩어리가 커요. 그러니까 0.8이 나왔죠.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뭐냐면 저거예요. 업종이 별로 없어요. 이 디스플레이는.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가 제일 커요. 예. 그러니까 얘들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거의 영업이익이 없이 그냥 이 매출만 크잖아요. 반도체도 2.5나 되죠. 대신 전기전자는 1.5, 미디어는 1.0, 화학 1.1. 요거 이제 거의 그냥 기본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게임 소프트웨어 5.1이 돼요. 왜? 그들은 마진이 높아요. 게임 소프트웨어는 매출보다. 예. 그래서 그 PSR이 지표가 높은 거예요. 각 업종마다 보면은 뭐 10배 차이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느 기준에다 딱 두는 게 아니라 이 업종 이 PSR 지표를 만드는 거예요. 업종 PSR 지표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두고, 자동차 같은 경우 0.5잖아요. 자동차도 보면은 매출액은 큰데 영업이익은 작죠. 예. 그래서 이게 낮은 거예요. 운송 인프라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좀 높은 것들은 보면은 이제 이익률이 높은 것들, IT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전기전자, 반도체, 반도체 이익률이 엄청 높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율은 오히려 낮아요. 비율은 그러니까 높게 되죠. 비율이 그 지표가 높게 돼 버려요. 영업이익이 많은 거는. 그러니까 반도체는 반도체 그 중에서 2.5 PSR이 2.5 이상이면은 이제 이 업황 기준보다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12개월 이게 지표인데 이런 지표를 개인들은 만들어 쓰질 못하죠. 그럼 이 지표를 이렇게 이 그래프를 만들어 놓으면요. 추세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거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추세가. 자, 철강금속 보세요. 보시면은 컨센서스 이제 맨 오른쪽에 예상이라고 쓴 게 이제 컨센서스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세요. 1사분기가 가장 낮았죠. 1사분기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2사분기가 조금 개선됐어요. 매출이 3사분기는 더 개선이 됐죠. 4사분기는 더 이제 이 컨센서스는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0.4. 그게 아니라 개선이 아니라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매출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예. 맞아요. 내가 지금 말을 거꾸로 했어요. 또 한계가 슬슬 오기 시작하는 11시 다 돼가니까.
그래서 현재 이 PSR이 이게 높아지는 거는 결국은 매출이 준다는 얘기야, 준다는 얘기. 제가 지금 착각을 했거든요. 예. 그 매출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3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해서 매출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요. 이게 또 저게 있어요. 시가총액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현재 이 시총이 높아지고 이 매출은 준다.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실적은 낮아지지만 기대 실적에 의해서 이게 점점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를 이제 이 지표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이 퍼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승과 하락, 그 지표의 상승과 하락을 그 당시에 그 현재의 그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 다음에 퍼를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시총에 시총 대비해서 계산되지는 그런 이 종목들, 그런 이 지표들은 보면은 이 상승하는 이유, 이것도 지금 보면 퍼가 상승하는 이유도 여기 보세요. 화학이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매출이 이렇게 크게 매출이 줄어들진 않거든요. 매출이 크게 줄어들진 않아요. 매출이 크게 줄어들진 않았는데 이 퍼가 상승을 한다는 거는 현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얼른 이제 계산할 때 퍼가 낮아져야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표가 지금 PER, 그 다음에 이 PBR, 그리고 PSR은 지표가 수치가 낮아져야 그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다들. 그런데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니까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실적은 지금 현재 9월달 이제 3, 4분기 실적을 보고 있어요. 예상치가 12월달이고요. 그러면 지금 9월이 지난 지가 벌써 거의 석 달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그 실적에다가 현재의 시총을 대입을 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PBR의 맹점을 내가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약간 이제 좀 헷갈렸는데, 이 퍼가 높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같은 현 상황은 이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반영돼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호텔 레저 같은 경우도 막 마이너스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 150. 그러니까 그 수치를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마이너스가 갈 수 있는데 마이너스로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최대치를 150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왜? 이 퍼가 마이너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도 그렇고, 이게 지금 150이라는 거는 이 순이익이 지속 다 이게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퍼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조선 디스플레이. 자, 전기전자는 개선되고 있어요. 이렇게 쭉 개선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3월부터는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올라간 거는 이 시가총액과 이 실제적인 이익과의 이 매출과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매출이 떨어지고 시총이 올라가니까 그 괴리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내려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 시총은 거의 제자리에 있는데 이 매출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매출이 순이익이 이제 한계가 왔네. 자꾸 PR은 순이익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는 이 전기전자가 괜찮죠. 그 업종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퍼가 올라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퍼는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쓸모가 별로 없다. 이 PBR은 PBR이 지금 얼마니까 뭐 미래 가치가 어쩌고 떠지는 거는 그건 우리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냐면 우리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우리 산업 자체가 기반이 튼튼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내수가 많다면은, 내수가 있다면 그건 가능해요. 내수가 크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뭐 그래도 퍼를 계산해도 어느 정도 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테슬라 퍼가 지금 얼마예요? 600이 넘는데, 근데 자꾸 올라가잖아요. 이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옛날 아주 워런 버핏이 젊을 때 하던 그런 방식의 생각을 갖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얘기죠. 재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현재 실적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그 상황에 맞게, 그 업종에 맞게 그렇게 계산을 해. 계산의 추세만 보면 돼요. 추세. 그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퍼도 그렇고, 퍼는 아주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PSR하고, PSR은 그렇게 크게, 매출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는 없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매출이 마이너스가 나는 일은 원유 가격이 돈을 받고 사가는 그런 경우 같은 거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매출을 가지고 그 추세를 보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이렇게 그래도 퍼처럼 아주 막 엄청난 변동성이나 막 그런 게 있지 않으니까 업황별로 반도체, 전기전자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도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PSR이. 그러면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거는 지금 현재의 저거의 시세가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죠. 추세, 가격이. 지금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반도체를 보면은, 이제 오르다가 중단됐어요. 이렇게 중단되고 이제 약간 내려가는 게 보이는 거는, 그 이유는 이제 그죠? 이익이 이제 높아지니까, 순이익이 좀 많아지니까 결국은 이 주가가 올라도 순이익이 같이 따라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상승을 하지 않고, 이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LG하고 이게 뭐예요? 삼성전자하고요.
그 주요 몇 가지들 빼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니 뭐니 해갖고 이 전기전자, LG전자도 그렇고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의 이 PSR은 반대로 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반영 돼가는 중이죠. 네, 지금 IT 부품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그래요. 똑같아요. 이거 보면은 그 대신 전체 이제 총 이 PBR은 뭐 PSR은 0.5 수준이다. 그러면 이제 이 시총 대비 매출액이 2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이 최근에는 이제 이 기술주들이 상당히 이제 득세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 미래 가치를 이제 예상을 해야지 현재의 지금까지 있던 이 과거 가치를 갖고 이 저걸 할 수가 없어요. 종목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한 20년 전에는 이제 재무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게 이 종목 분석이 사실은 이 종목 분석 데이터가 그 미래에 근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과거에 근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현대미포인데 그 안전마진율이 마이너스로 나온다고요. 왜? 이건 이제 지나간 실적이 안 좋으니까. 지나간 실적이 안 좋았어요. 과거형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건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조정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래서 요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그 안전 마진율을 얘기를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요. 아예. 어디 있냐? 여기 있겠구나. 여기에 보면 이 마진율이 있거든요. 현금 흐름 마진율. 이게 전에는 이거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지금 그때 위주로 이게 그때 예전에 이 재무제표 위주로 이제 이 기업을 분석할 때 그때부터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맞아 들어갔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은 이 미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되버렸죠. 현재와 과거 가치보다도 이 현재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이 현재 그 과거 가치로 계산되는 이 현금 흐름 마진율 또 그다음에 잉여 현금에 관한 것도 이것도 지금 예전에 이게 가치 투자 하는 사람들은 이거요 FC 플러 이거 잉여 현금 흐름을 당시엔 이게 꽤 한 10년 전만 해도 이거 상당히 이거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경제의 부침이 굉장히 심해졌죠. 그래갖고 특히 또 한국 같은 경우는 크게 이게 그 가치 투자를 몇십 년씩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빼고 그래서 요새는 최근에는 뭡니까? 수급이 절반을 차지해요. 예전에는 이걸 50%로 봤었어요. 제가 재무제표를 50%로 그 다음에 수급을 30% 차트를 20%로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급을 50% 그 다음에 재무를 한 30% 정도 차트를 한 20% 정도 이렇게 한량을 해서 이 종목을 분석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내가 이제 얘기를 안 해요. 이 마진율 같은 거 여기 보면 이런 건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주로 뭐냐면 이제 앞으로 개선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이제 이 방식의 먼저도 그렇고 그런 방식의 강의를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종목을 분석해요. 최근에. 그래서 수급이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지표를 보고 재무지표를 보고 분석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왜? 재무지표를 본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죽어도 못 사죠. 그러니까 지금 JP모건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완전히 가치주의자인 것 같아. 리포트를 내고 아마 뉴스 나와 있을 거예요. 리포트를 내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맞춘 게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70달러인가? 아마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70달러로 목표가를 해놓고 그거를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는 이게 600달러씩 가면서 또 어떤 데는 막 1500달러 간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냥 지 마음대로라고. 그게 뭐냐면 이 미래 가치를 너무 적용을 하게 되면은 너무 크게 그거를 적용하게 되면은 또 아주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이제 1500달러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을 해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갖고 앞으로 5년 10년이면 1500달러 간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또 JP모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전혀 안 나고 있으니까 이건 70달러 어치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내놓고 그러니까 리포터들을 내가 목표가 같은 거는 절대 보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건 완전히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저도 제가 얘기하는 마음이겠죠.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그러니까 목표가는 볼 것이 없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많이 올랐다. 내가 이익이 많이 났다. 팔고 싶다. 그러면 팔고 또 다시 오르면은 또 그때 가서 또 더 오를 수 있으면 오르는 가격에 팔 수 있으면 내가 판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또 사면 돼. 사서 또 팔면 되고. 그러니까 그 시류에 맞춰서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형주를 위주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팔라싸 거래를 자주 하고 팔고 사더라도 대형주로 거래를 하면요 몰려도 이 회귀 본능에서 와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옛날에 물린 사람, 자, 이 하이스 같은 거 갖고 옛날에 물린 사람들요, 그냥 버티면은 물린 거에 보다 몇십 배 막 이렇게 더 올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가격이 온다고, 제 가격이. 그런데 코스닥 그다음에 소형주들 이 개별주들은 한번 물려놓으면 그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주들은 막 들쑥날쑥하니까 불안해갖고 불안감 때문에 팔게 되고 아니면 이제 아예 못 팔고 그냥 상장 폐지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큰 이제 종목들로만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단타를 쳐도 큰 종목으로 단타 치는 게 훨씬 마음이 편고 수익률이 높아요. 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이 바팜을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손실이 그게 한 계산해서 그죠? 8%대 될걸요? 마이너스가 그냥 가져가요. 가져간다고. 이제 산발을 봤을 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바팜도 어차피 대형사고 SK그룹이라는 회사에서 모회사에서 75%나 갖고 있고 그럼 잘못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바이오 신약은 쩐의 전쟁이거든요.
화이자가 지금 무대요. 백신 지금 뭐 35조 원인가 지금 그 정도 지금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금년에만 그렇다 그러던가. 내가 아까 그냥 살짝 보고 말았는데, 화이자 쩐이 많잖아요. 그리고 재계, 쉽게 해서 이제 미국 이 정치계에 이제 손이 많이 뻗어 있고 누비도 많이 할 테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돈 받아 먹었으니까 빨리 저거 해주라고. 자기 재임 기간에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돈 받아 먹은 거. 그러니까는 이제 큰 이제 대형 바이오주들은 어차피 신약 한두 개 정도는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일 뿐. 그리고 뭐 지금 이 SK 같은 경우 또 그렇고 모회사 그럼 지주회사 쪽에서 이제 자금을 계속 댈 거예요. 삼바도 이제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언젠간 한 번은 성공해요. 그 성공하기 전에 주가는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뭡니까? 우리 30분 됐죠? 헷갈리네. 30분 됐나요? 이거? 아까 10시 반에 눌렀지?